여러분, 사랑과 전쟁보다 더 막장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남편의 사촌 여동생 하나 때문에 6개월 차 신혼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절박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남편조차 처음에는 아내를 과민 반응으로 몰아갔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든 신부입니다. 남편과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제가 한 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 정말 제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누이가 이상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크롤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신랑에게는 4살 어린 22살의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신랑은 연애 시절부터 자기가 정말 예뻐하는 여동생이 있다며 아기일 때부터 자기만 따르던 아이인데 숙녀가 다 됐다며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동생, 첫 만남부터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 제가 신랑의 싸이월드를 꾸며준 적이 있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그 여동생이 자기 싸이월드의 배경음악, 홈피 제목, 배경까지 똑같이 바꿔놨습니다. 심지어 제 애칭이 여우인 것을 알고는 자기 다이어리에 제 껍데기를 벗겨 코트를 만들고 싶다는 식의 무서운 말을 써놨더군요. 나중에 신랑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과하라고 혼을 내줬고 결국 사과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만날 때마다 제 인사를 무시하고 헤어질 때가 되면 신랑에게 찰싹부터 저와 같이 갈 것을 알면서도 영화를 보러 가자, 노래방에 가자며 신랑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결혼 일주일 전 신랑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그 여동생이 남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임신했다면 그게 오빠 아이인지는 어떻게 아는지, 그런 여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고 신랑 역시 저 있는 데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에 가까운 말로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때부터 슬슬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신랑과 분위기를 잡으려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그 여동생이 술에 취해 차가 끊겼다며 찾아왔습니다. 방을 내주었더니 술을 더 달라며 막무가내로 굴더군요. 제가 와인밖에 없다고 하자 피식 웃으며 와인밖에 없냐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왔고 잠깐 슈퍼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밖에서 안정을 취한 후 들어갔습니다. 소주를 사서 들어가니 여동생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여기가 술주정 받아주는 곳이냐고 화를 내자 여동생은 오빠는 배신자고 나쁜 놈이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신랑은 한숨만 쉬며 자기도 미치겠다고 쟤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모님이 오셔서 여동생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주말 새벽 2시에 신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5초 뒤 그냥 끊어버렸고 그런 행동을 5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신랑을 깨워 전화해보라고 하니 신랑은 5분 뒤 통화를 끊고는 여동생이 또 술을 마신 것 같으니 무시하자며 핸드폰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아가씨가 자기를 남자로 보는 것 같다고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며 신경 쓰지 말고 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랑 핸드폰에는 새벽 6시까지 그 여동생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동생이 제게 미쳤냐며 자기가 어떻게 오빠를 남자로 좋아하냐고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사촌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오빠 집에 술 먹고 찾아오고 새벽 6시까지 전화를 하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오빠랑 모든 걸 같이 했다면서 어디서 맞지도 않는 짝을 자기 거라고 우기냐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치며 따지자 신랑은 그냥 좀 넘기자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저 오빠를 잃은 것 같아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서운하고 어색하면 오빠랑 결혼할 여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그러지 말자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넥타이도 제가 고쳐준 걸 굳이 자기가 다시 고쳐주려 하고
차 앞 좌석에도 꼭 자기가 타려고 했습니다. 신랑도 처음엔 화를 냈지만 이젠 지쳤는지 저에게 과민 반응이라며 화를 냅니다. 제가 정말 과민 반응일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이 모든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고 남편에게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신랑은 처음에 사람들 반응에 화를 내다가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주말에 부모님들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결혼 며칠 전 사촌 여동생이 남편에게 오빠가 사촌 오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거나 외국에 나가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고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촌 여동생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여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주말에 고모에게 다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단 한순간도 여동생을 여자로 본 적 없고 자신에게는 아내뿐이며 여동생이 미쳤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너무 방관해서 여동생도 잃고 아내에게 믿음도 잃었다며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인 금요일 밤,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편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인터넷 반응에서 본 녹취가 생각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정중한 말투로 지금 오빠가 자고 있다고 말하자 여동생은 격분했습니다. 좀 전에는 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아가씨라고 부르냐며 당장 오빠를 바꾸라고 소리치고는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어지면 된다거나 오빠와 자기는 플라토닉한 관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면서 그간의 일을 털어놓자 시부모님은 처음엔 네가 질투가 심하다, 그릇이 작다, 집안 망신이다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신랑이 제 말이 맞다고 했지만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각오로 제 말이 틀리면 소방 맞아도 좋으니 어제 녹음한 파일을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애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시던 시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아버님께 핸드폰을 건네셨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신 아버님은 고개를 못 드시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네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남편을 크게 나무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고모님 내외와 그 여동생까지 모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도착한 여동생은 신랑을 보자마자 좋다며 오빠를 불렀고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이 신랑에게 직접 말하라고 소리치자 고모님은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셨습니다. 제가 나서서 고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자 고모님은 어디서 더러운 소리를 하냐면서 다짜고짜 제게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때 신랑이 고모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 사람 말이 다 맞는데 왜 엄한 사람 탓을 하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께서 너희 둘이 정말 선을 넘는 짓까지 한 거냐며 신랑을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여동생이 아버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오빠와 결혼할 줄 알았고 오빠도 자신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고백했을 때 오빠가 웃으면서 커서도 좋아하면 그때 받아준다고 했다면서 그래놓고 저 여자와 결혼했다고 말입니다. 기가 찼습니다. 신랑은 펄쩍 뛰며 자신이 언제 그랬냐고 소리쳤습니다. 여동생이 어렵고 착각하는 것 같아 상처 주지 않으려 했고 나중에 커서도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한 것뿐이지 마음을 받아준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핥히며 또다시 심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신랑과 고모부님이 겨우 여동생을 떼어놓았고 고모부님이 여동생의 뺨을 때리며 너 제정신 아니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래도 여동생은 신랑에게 매달리며 저 여자가 오빠에게 꼬리를 치니까 오빠가 변한 거냐는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마지막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신랑이 여동생을 거칠게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혼이 난 남편의 얼굴과 여동생에게 핥히어진 제 상처를 보며 서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돈을 보태줄 테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시어머님을 통해 여동생을 바로 유학 보낼 것이며 저에게 미처 사과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혼자 끙끙 앓았다면, 그리고 그때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이혼녀 딱지를 달았을지도 모릅니다. 100% 만족스러운 후기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다시 한번 신랑을 믿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공개된 후 사람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요 사람들 반응 3가지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사촌 여동생은 진짜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사촌 오빠한테 플라토닉 사랑? 정말 말도 안 된다. 저 정도면 병이다. 라며 신우이의 비상식적인 집착에 경악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둘째, 남편도 정말 답답하다. 아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초반에 저렇게 방관하니까 신누이가 저렇게까지 날뛰는 것 아니냐. 사이다긴 한데 너무 늦었다. 라며 남편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취 안 했으면 사연자님만 이상한 사람 될 뻔했다.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시아버지가 아들 나무라고 고모부가 본인 딸 혼내는 거 보고 이게 실화라니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는 아니다. 라며 사연자님의 현명한 대처와 충격적인 결말에 혀를 내두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듣는 내내 말이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의 행동은 명백한 집착을 넘어선 수준이었고 남편분의 초기 대응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모든 가족 앞에서 아내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고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과 고모님 내외분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연자님이 손찌검을 당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려 애쓰고 결국 녹취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모든 오해를 풀어낸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자님이 하루빨리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굳은 믿음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만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